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성대학교의 한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입니다. 사실 철도에서 무슨 표준화를 하겠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철도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변혁기가 아닌가.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도에서 새로운 변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철도 쪽에서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신 시스템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다수 도입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오픈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철도 포럼에서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고요. 제가 뛰어오느라고 조금 숨이 찹니다. 네. 먼저 저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 철도와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ICT 기술 표준화에 당연히 관련돼 있고요. 저희 쪽은 특히나 이제 지능형 철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능형 철도 인프라를 위해서 철도 플랫폼 또 디바이스 여기서 철도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차 탈 때 하는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철도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런 그 ICT 기반의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들이 융합 선별 저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기술 규격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철도 관련 개발 과제가 국내에서 워낙 활발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대략 한 2조 원 규모로 통신망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당장 그 지난 11월 달에만 해도 국가철도공단에서 4개 프로젝트가 한 1,700억 정도 규모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요. 저희 포럼의 목적은 이런 스마트 철도 표준화를 통해서 국내 글로벌 이슈에 전략적 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분은 KT가 하고 어느 부분은 SKT가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두 그 프로젝트 사이에 연계가 돼야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표준의 원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렇게 철도 통신망을 LTE 물론 약간 4세대 기술이 합니다만 LTE 기반으로 스타트를 해서 지금 상용을 깔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5G 기반으로 해서 2030년까지 거기도 또 철도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4G하고 5G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철도라는 서비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준의 이슈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철도는 또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 대응 및 시장 기술 선점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스마트 철도 기술의 국내 확산 및 표준화 논의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철도 운영, 서비스 개발, IoT 기술 개발 주체가 참여해서 협업하는 것. 이 부분을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철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완전 독립된 인더스트리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에서 과제를 하면 철도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딱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IT 쪽 하는 업체나 사물인터넷 업체는 사실 그쪽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또 반대로 말하면 철도 입장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LTR이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깔고 운영하고 같이 협업할 회사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기반 지식도 굉장히 목말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융합을 하기 위한 포럼으로서의 목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회원사 수가 총 52개 회원사고요. 그 직접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100명이 좀 넘습니다. 저희가 신설 포럼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빨리 커지겠다고 좀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산학 쪽에 이쪽에 그 산업계 쪽에서 43개 회원사가 있고요. 학교 쪽에서 7개 회원사, 연구소 2개소에 그러니까 연구소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쪽 산학 쪽에 보면은 산업 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철도공단이라든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이런 직접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회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템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철도 디바이스를 또 손대는 쪽도 또 들어와 있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저 이쪽에 일반적인 그 회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협회도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포럼 회원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는 뭐 여기 보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대학 연구소로 구성돼서 철도 산업 전반을 포용해서 사모니터의 기업까지 참여해갖고 다양한 서비스 또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산업관 융합 포럼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럼의 TOR인데요. 먼저 저희는 그 포럼이 생기기 이전부터 사실은 그 이런 철도 쪽 관련된 표준 활동을 회원사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재 하고 있는 그 일 중에서는 스마트 철도를 위한 전파 주파수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나라 철도망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다르게 공공안전통신망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주파수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쪽에 이슈들이 서로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철도 디바이스 서비스 간의 연동과 사용성 품질 뭐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철도 서비스, 트레인 투 트레인, 트레인 투 인프라 이런 연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철도 쪽에서 약간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픈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마트 철도 기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이제 저희의 TOR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 활동으로서는 이제 철도 협의라고 그래서 아까 그 저희 회원사에서 보셨던 그 수많은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하철이든 아니면 그냥 공공철도든 이런 회사들이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안을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도 협의라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를 저희 포럼이 흡수를 해서 저희 포럼 내 사업자위원회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타 포럼하고의 협력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학교가 저희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단법인화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외 활동으로서 대정부 의견이나 또는 이제 국내 표준단체 교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TOR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스마트 철도 표준화 포럼의 조직도인데요. 먼저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포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사업자협력위원회가 있어서 그 철도 쪽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이동통신사들 모여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실제 기술적인 이슈들을 다루는데 저희 기술위원회는 총 5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철도 기술 분석 분과, 플랫폼 분과, 디바이스 분과, 서비스 분과, 네트워크와 전파 자원 분과 이렇게 5개의 분과가 있어서 각각의 분과에서 그 영역에 맞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국내외 표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는 TTA의 PG905 그러니까 ICT ITS요 정확하게 말하면 ITS 차량 철도 PG인데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 표준 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IC는 어떤 단체냐면은 국제철도연합입니다. 국제철도연합이라고 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인데 그 전 세계에서 철도 서비스를 하는 데는 다 여기 이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코레일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 여기 회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JR 뭐 영국 국가철도 이런 데들이 이제 여기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IC와 함께 사실 UI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돼 있지만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 UIC 자체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지만 ICT 쪽으로 오게 되면 뉴커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UIC하고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처럼 공동으로 3GPP라든가 1M팀이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에 같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GPP에서 저희가 철도 이동통신 관련된 그 표준화를 시작한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UIC하고 같이 이제 워킹 아이템도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공동으로 같이 워킹 아이템 운영하고 또 새로 워킹 아이템 발의할 때도 서로 또 이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라포처를 지금 하나씩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포럼 기술위에서 이제 그런 포럼 활동을 하면서 기고문을 이제 이쪽으로 제출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국내 포럼이라든가 또는 정보학습 활동 또 다시 이게 포럼 기술의 결과로 다시 이제 피드백 돼갖고 다시 또 이제 논의가 되고 이런 식의 흐름을 선순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는 그 올해 사실 신설된 포럼이기 때문에요. 먼저 그 TTA 표준화 포럼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트라이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 그러니까 2000년 5월달 6월달에 저희가 준비위원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가 코로나가 막 이제 많이 있을 때여갖고 저희가 사실은 창립총회를 처음 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으로 크게 하고 싶었는데 미루다 결국은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저희가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포럼 표준 승인 및 TTA 단체 표준으로 3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저희 스마트철도 표준 기술 워크샵, 첫 번째 워크샵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로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희 회원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려고 하고요. 정기총회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반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뭐 10명 정도 조그맣게 모이고 뭐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제가 2장을 여기다 덧대었었는데 지금 이제 급하게 띄우느라고 자료 교체를 못해서 2장은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2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희 철도 포럼에서 그 중심돼서 활동하고 있는 국외 표준단체는 3GPP하고 1MT입니다. 그래서 3GPP에서는 FRMCS라고 해갖고 퓨처 레일웨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중심으로 놓고 3GPP 내에서의 다양한 표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릴리즈 버전으로 15부터 시작해서 지금 18까지 쭉 폴로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M, 2M에서는 레일드라는 아이템인데요. 이게 레일웨이 도메인 이네이블먼트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철도의 단말적 관련된 정보 모델 표준을 하거나 또는 이제 철도 쪽에 관련된 코어 리퀘어먼트들 1M, 2M 플랫폼 리퀘어먼트에 넣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2장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미처 올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